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조금만 열이 나도 먹는 진통제, 항생제가 어떻게 간을 망치고 우리의 살을 찌우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대로 보신다면 평소에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이어트 프로젝트가 모집 중이니까요, 한번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번 많은 후기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진통제와 항생제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진통제, 항생제는요, 어린 아기부터 정말 나이가 많은 노인까지 광범위하게 처방이 되고 약 한 달에 4~5번씩은 평균적으로 먹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이상은 꼭 먹겠죠. 우리는 조그마한 열이 나도 진통제를 바로 섭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으슬만 돼도 약을 먹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하나의 교육 때문입니다. 감기가 오기 전에 약을 바로 먹으면 감기가 안 오거나 약하게 올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으슬으슬거려도 약을 먹으면 조금 졸린 기운이 들고 조금 몸이 빨리 졸립고 빨리 피곤해지는 그런 건 있었어도 감기가 안 오거나 강하게 올 감기가 약하게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우연의 일치로 약한 감기가 이미 그냥 약한 감기가 오는 거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약을 먹어서 그냥 어차피 올 약한 감기가 왔다가 지나간 건데, 아, 이게 약의 효과야 라고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과 잘못된 교육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조급한 성격입니다. 우리는 당장 아프면은 그냥 이게 지나가길 몸의 이치대로, 우리가 이게 엄청난 희귀병 이런 것이 아니라면, 평생 가져가야 되는 병이 아니라면 면역 반응에 의해서 몸이 열이 나고 좀 으슬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물 잘 마시고 잘 쉬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서 바로 약을 먹죠. 근데 약이 먹어서 바로 괜찮아지면 괜찮은데 약을 먹으나 3일, 안 먹으나 3일 비슷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증상을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플라시보. 마음적으로 나는 내 할 거를 했다, 약을 먹음으로써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약을 섭취하게 합니다.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열이 나도 약을 섭취하죠. 그런데 이 약을 섭취하면 도대체 왜 안 좋은 걸까요? 바로 간에 있습니다. 꼭 진통제, 항생제가 아니더라도요, 몸에 어떤 효능과 효과를 내는 약들은요, 우리 간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간에서 해독을 해서 효과를 내게 만들어 주고요, 또 간이 좋지 않으면은 약성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된 효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항생제, 진통제가 간을 망친다고 합니다. 간에 굉장한 피로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소화체계는 하나의 면역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면역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수많은 것들을 살균도 해야 되고 검열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성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는 동안 간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거나 지치는 것이죠. 여러분, 간이 망가진다는 게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간이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지치는 상태가 바로 간이 망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오래되고 빈도가 잦을수록. 그래서 이 망가진 간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단은 살이 찝니다. 네, 살이 찌우는 게 건강을 망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살을 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의 원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식입니다. 간의 원래의 목적은 음식이에요. 음식이 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수백만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진통제와 항생제에 우리의 간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임상을 하고 아무리 실험을 해도요, 어쨌든 간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의 원래의 목적은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올바른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생긴 대사산물이 쌓이고 그것들을 잘 처리해내지 못하다 보면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 에너지가 잘 쓰이지 못한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지방으로 가는 것이죠.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의 건강 여부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든 우리는
그 음식이 살을 찌우냐 안 찌우냐가 결정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열이 나고 조금만 몸이 이상하고 뭔가 피곤하기만 해도 이거 감기가 올 것 같다 하고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 먹거나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곤 합니다. 그리고 요새 항생제 처방을 굉장히 안 해주시는 의사분들도 있어요. 저도 한때 이비인후과를 자주 다녔던 사람으로서 제가 비염도 있고 이 임파선이 너무 잘 부어서 이비인후과를 저는 정말 많이 다녔었는데 요새는 가지 않아요. 제가 식단을 좀 많이 바꾼 이후로 가지 않고, 가보면 항생제 처방을 절대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근데 그분들은 조금 나이가 많거나 노인 의사분이셨어요. 절대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임파선 이만큼 부었는데도 그냥 찬물 많이 마시고 얼음을 좀 이렇게 물고 있고 그냥 지나가게 내비둬라. 그게 증상을 억누르는 것보다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서 내성이 생기고 이런 간, 몸에 안 좋게 작용하는 게 훨씬 더 클 거다 해서 저를 설득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새로 생긴 좀 큰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이건 힘드시죠? 하고 항생제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의사분들마다도 이렇게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알아봐야 될 게,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의 면역 반응입니다. 이 면역 반응을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날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몸에 열이 나는 이유,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이야기고요. 면역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열을 내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인간이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 나는 거의 하나의 면역 반응인데 우리는 억제를 하려고 그러죠. 억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튀어오릅니다. 결국 우린 내성이 생기고 이 약이 없으면은 이 열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제가 아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을 키워야 되겠죠. 열이 난다고 해서 면역이 무조건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네, 열과 염증, 통증들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에요. 자연스럽게 왔다가 없어집니다. 만성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성이 아니고 이게 희귀병이 아닌데도 우리는 약을 습관적으로 먹죠. 이게 엄청난 희귀병이고 평생 지녀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약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면역 반응에 우리가 약을 늘 먹는다? 이거는 몸의 이치와 조금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제를 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별게 없습니다. 잠 잘 자고 물, 그리고 소식. 우리가 음식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면역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음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열이 나고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되도록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아플 때는 식욕이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플 때는요, 식음전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동물들을 보면 조금 아프면 안 먹습니다. 그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기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죠. 아파도 먹게 됩니다. 그만큼 마약 같은 음식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의 면역이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약이, 왜 우리는 약을 그렇게 습관처럼 먹게 되냐, 그리고 우리가 약을 먹게 되는 그런 열, 으슬으슬 되는 게 으슬으슬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에 영향을 주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어떠한 물질을 해독한다 그랬죠. 그래서 약들은 더더욱이나 우리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물질이 간에 들어오면 어떠한 대사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IV, 아세틸, P, 벤조퀴노니민, 이름이 어렵죠.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사산물을 많이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해독만 했는데도 이 대사물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그런데 이게 빈도 있게 자주 많이 사용되면은 이 대사물질들이 몸에 쌓여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대표적인 악영향으로서는 산화에 의한 손상. 산화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렸죠. 미토콘드리아의 이상, 기능 이상을 일으킵니다.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간세포 자체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만 돼도 어떻게 될까요? 미토콘드리아는요, 우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내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나가지고 세포가 에너지를 잘 갖다가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 대사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비만의 시작입니다. 그 원인은 초가공식품 등 안 좋은 음식의 많은 섭취로부터 생기는 물질, 뭐 인슐린, 당뇨, 인슐린 저항성, 이런 문제들이 다 어떤 문제냐면 결국엔 우리 세포에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전달돼서 딱 붙어서 에너지로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수고와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세포에서.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사용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극심한 탈수와 극심한 에너지 부족, 그 기아 현상을 겪고요.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가 섭취가 됐는데 에너지를 못 쓰이면 그 못 쓰인 에너지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혈류에 계속 보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혈류에는 빨리 처리가 돼야 돼요. 혈류에 어떤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 그런데 그렇게 쓰지 못한 에너지들은 모두 독소로 작용해서 우리의 지방층에 저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몸에서는 저장 창고가 크게 필요해. 지방세포를 늘려 크게 만들어 해서 우리가 살이 계속 찌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한 진통제 항생제가 간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비만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심플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지식만으로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약을 습관적으로 처방받고 드시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만 물 잘 마시면서 좋은 음식 잘 드시면서 기다리시면요,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우리 몸의 이로운 면역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